네, 2025 스마트 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 둘째 날 오전 스마트 오퍼레이션 트랙 세 번째 주제 발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지 홍영석 대표님 모시고 비전 AI를 활용한 제조업 혁신 사례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세이지 홍영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세이지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홍영석입니다. 저희 세이지는 비전 AI 기술을 활용해서 제조업을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약 7년 정도 저희가 다양한 도메인에서 다양한 고객 사례들을 이제 해결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 사례들을 좀 정리해서 오늘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이지가 이제 개발한 대표적인 제품들 보면은 이제 세이지 비전하고 세이지 이제 세이프티 관련된 그 소프트웨어가 최근에 이제 다양하게 그 적용 사례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최근에 세이지 세이프티 같은 경우는 산업융합 혁신 제품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 이제 세이지 비전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제조업 사례가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제품, 주력 제품이잖아요. 주력 제품이 어떤 이제 분야, 이런 분야에 좀 필요하다. 예, 지금 이제 사례들을 놓고 봤을 때, 이런 분야에서는 안성맞춤이더라.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우선은 세이지 비전 먼저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이제 오늘 사실 발표 자료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세이지 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2차 전지나 반도체, PCB 이런 좀 고부가가치 어떤 제조업에서만 좀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현재는 이제 식품이나 포장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로우 레벨의 그런 제조업에서도 좀 많이 찾고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는 그런 그러니까 부품을 양산하는 그런 데서만 사용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품을 조립해서 좀 완성품을 만드는 그런 완성품 제조업체에서도 좀 많이 활용을 하려고 찾고 계시고요. 세이지 세이프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말 그 안전 관련된 솔루션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 타겟하고 있는 도메인은 이제 건설 현장, 제조 현장, 항만, 물류 이런 쪽을 좀 타겟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이지 비전과 이제 세이프티 안전 쪽하고 이제 하나는 이제 검사 쪽 관련된 영역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 발표 요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이제 발표를 해주실 텐데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크게 두 가지 그냥 메시지를 좀 전달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비전 AI 기술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어떤 자동화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비전 AI를 통한 이제 이러한 비전 AI 기술이 단순히 이제 문제 해결에 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넘어서 그 문제 원인을 분석해서 문제 자체의 빈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고 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영석 대표님이 준비한 주제 발표를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른쪽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이지의 전문가분들이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세이지 대표이사 홍영석입니다. 오늘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좀 간단히 잘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본격적인 저희 내용 발표에 앞서서 저희 회사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이지는 이제 비전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제조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한 7년 정도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 다양한 도메인의 다양한 고객들의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서는 저희가 경험했던 그런 문제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전 데이터라고 하면은 사실 그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한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 뭐 영상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뭐 3D, 뭐 라이다, 열화상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비전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세이지는 이미지와 영상 데이터에 우선 좀 많이 집중을 했고요. 이 두 개의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해 왔는데, 이 문제들을 좀 카테고라이즈를 좀 저희가 해보니까 크게 이제 4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분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2개가 이제 이미지 관련된 문제고요. 그 2가지는 이제 영상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카테고리별로 문제 정의가 어떻게 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좀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실제 어떤 사례가 있는지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머신 비전 관련된 사례인데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 머신 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에서 좀 이 비전 AI가 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분야라서 모두 이제 많이 익숙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 기술이 머신 비전에 처음 검토되기 시작한 거는 2017년 정도부터 검토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좀 이 기술을 실제 양산 라인에 도입하기 시작한 거는 한 2019년 정도부터 좀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매년 엄청나게 좀 빠르게 성장을 해서 최근 이제 시장 자료를 보면은 2028년까지 평균 25% 정도의 성장률로 이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런 성장을 통해서 2028년에는 약 1.2조 원의 시장으로까지 좀 성장될 것으로 좀 추정되는 그런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2019년에 좀 솔루션을 처음에 그 런칭을 해서 출시를 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고객들한테 팔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는 아까 처음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PCB와 같은 좀 고부가 가치의 어떤 그 제품을 만드는 그런 제조업체들만 그런 솔루션들을 찾고 이제 도입을 했다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그런 고부가치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뭐 식품, 뭐 음료, 포장, 뭐 이런 좀 다양한 제조업에서의 다양한 도메인에서의 다양한 고객들이 많이 찾고 있음을 실제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정말 AI 기반의 머신 비전 솔루션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이제 도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2차 전지는 뭐 잘 아시다시피 좀 하나의 이제 불량 제품이 유출이 돼서 그게 이제 전기 자동차에 실제로 들어갔을 때 그 전기 자동차가 폭발이 되는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를 정말 이 공정 과정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 기반의 머신 비전 검사도 정말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고자 하는 검사 자체가 매우 어려워서 룰 베이스 알고리즘을 통해서 검사하는 것 자체가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AI 기반의 머신 비전을 통해서 이제 거의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2차 전지의 공정을 보면은 크게 이제 4가지 공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전극 공정, 조립 공정, 그다음에 화성 공정, 그다음에 모듈 팩 공정, 이렇게 4가지 공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공정 스테이션별로 약 2-3개 이상의 어떤 AI 비전 검사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총 이 공정 과정을 보면은 10개 이상의 이제 AI 기반의 비전 검사를 좀 수행하고 있음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장 큰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제 헝가리에 가장 큰 공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약 12개의 라인이 현재 돌아가고 있는데, 그 12개 라인을 이제 그 12개 라인에 적용된 이제 AI 기반의 비전 검사 수를 보면은 이제 총 150개 이상의 비전 검사기가 이제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 도입되는 그 검사의 종류가 매년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차 전지에 이제 적용된 이제 다양한 AI 기반의 머신 비전 검사기 중에 제가 오늘 소개를 좀 드릴 검사는 이제 CT 검사 장비를 통한 이제 배터리 내부 검사입니다. CT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기술적 허들로 인해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2차 전지 공정에서 가장 핵심 검사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은 이제 CT 검사 장비로 조립이 완료된 그런 배터리를 촬영한 영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기 보이는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젤리롤이라고 하는 부품인데요. 이 젤리롤은 양극과 음극이라고 하는 이제 2개의 극판을 이제
겹겹이 쌓아서 만든 그러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CT 검사 장비를 통해서 이 내부에 있는 이 젤리롤을 촬영하고 이 젤리롤에 대한 이제 상태 검사를 하는 검사 장비가 CT 검사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 CT 검사 장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 내부에 그 젤리롤에 있는 이 극판에 대한 이제 개수를 좀 카운팅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이런 극판의 오버행이라고 해서 이제 양극과 음극의 높이 차이, 그다음에 극판의 어떤 구부러짐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CT 검사 장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CT 검사 장비는 이런 내부 젤리롤을 검사하는데 정말 이제 최적화된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술적 허들로 인해서 실제 양산 라인에 적용되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든 그런 장비였습니다. 어떤 기술적 허들이 있었냐면 CT 장비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촬영을 하는 속도에 따라서 그 이미지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많이 달라지는데요. 촬영 자체를 매우 빠르게 진행을 하면은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매우 이제 저품질, 좀 노이즈가 심하고 컨트라스트가 낮은 그런 저품질의 이미지가 나오는 반면에 촬영을 매우 이제 천천히 길게 하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매우 노이즈가 적고 이제 컨트라스트가 높은 이제 고품질의 이미지가 이제 나오는 그런 검사 장비다 보니까 실제 근데 양산 라인 같은 경우는 이 계속 뭐 1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각형이라고 한다면 이제 60ppm으로 1분에 이제 60개 정도의 이제 배터리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속도를 실제 이 CT 검사 장비가 이제 따라가기가 이제 불가능한 그런 기술적 허들 때문에 실제 양산 라인에는 적용되지가 못했고 이제 샘플링으로 이제 검사하는 그런 용도로 좀 사용이 되는 그런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뭐 이러한 좀 기술적 허들이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좀 극복이 되면서 이제 실제 이제 양산 라인에 이제 도입이 한 2, 3년 전부터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은 이제 거의 모든 양산 라인에 이 CT 장비가 좀 도입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기술적 허들을 좀 해결해준 AI 기술은 이제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슈퍼 레졸루션은 기존에 이제 저화질의 이미지를 이제 고화질의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그런 AI 알고리즘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 기술이 이제 이 CT 쪽에 적용이 되면서 저품질의 이미지를 이제 실제 하드웨어가 정말 오래 촬영한 것 같은 그런 고품질의 이미지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 기술을 통해서 실제 그 하드웨어가 검사를 해서 고품질로 만드는 그러한 시간을 100배 이상 좀 단축했고 그를 통해서 이 검사 장비가 양산 라인에 적용될 수 있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세이지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을 이제 한 3, 4년 전에 제일 먼저 개발을 했고요. 그 후로 이제 CT 장비를 적용하면서 이 기술들을 이제 엄청나게 고도화했습니다. 따라서 이 슈퍼 레졸루션 관련된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CT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 세이지 솔루션이 대부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외에 저희가 이제 PCB 쪽도 많이 진행을 해서 좀 간단히 PCB 쪽에 적용된 기술을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B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AOI라고 하는 이제 장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AOI 장비에서 하는 역할은 그 PCB를 이제 라인 스캔 카메라를 통해서 매우 이제 고화질의 이미지로 라인 스캔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룰 베이스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제 결함으로 이제 추정되는 그런 포인트들을 다 뽑습니다. 뽑은 후에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이 리뷰할 수 있는 이제 PC로 그 이미지를 넘겨서 이제 사람이 실제 그 뽑힌 결함 이미지들을 이제 보고 리뷰를 해서 실제 NG와 OK 이미지를 최종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이제 검사를 지금까지 많이 해왔는데요. 그러나 이제 한 3, 4년 전부터 이러한 PCB의 그 AOI 장비, AFVI 장비에 AI가 좀 적용이 많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AI가 하는 역할은 이제 룰 베이스에서 뽑힌 그런 결함 포인트들을 AI가 한번 이제 필터링 해주는 그런 역할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제 100장의 결함으로 추정되는 이미지들이 뽑히면 AI가 거기서 한 8, 90% 필터링을 해주고 이제 사람은 한 10%에서 20% 정도 되는 이미지만 이제 확인하는 방식으로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PCB 검사를 할 때는
단순히 이제 비전 이미지만 보고 판정하는 게 아니라 비전 이미지와 함께 이제 이 PCB에 대한 설계 이미지 혹은 이제 마스터 이미지라고 해서 완전 양품을 스캔한 이미지를 이제 비교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PCB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된 데이터대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가끔 이 설계의 회로가 이제 뭐 누락되거나 아니면 뭐 연결되거나 뭐 이런 결함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오픈쇼트라고 하는 결함인데, 이런 오픈쇼트 결함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제 비전 이미지만 봐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이제 회로가 없어지거나 연결된 경우에는 이제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사람이 그 비전 이미지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실제 이 설계 데이터와 좀 비교해서 검사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 세이지 비전에서도 이러한 비교 검사를 통한 비교 검사를 하는 AI 기능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 진행이 되는 프로세스를 간단히 소개드리면 저희 비전 이미지와 설계 이미지를 이제 얼라이먼트를 한번 해주고요. 이게 얼라인이 지금 잘 안 맞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라인을 한번 해주고, 얼라인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비교 검사를 한 후에 비교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 두 개가 이제 다른 차이점을 AI가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러면 그 AI가 찾아준 그 차이점과 룰 베이스로 차이를 검사한 이미지를 비교를 해서 실제 이것이 좀 잘 맞는다고 하면은 잘 검사가 된 거고, 이것이 뭔가 잘 안 맞는다고 하면은 이제 검사가 잘 안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리뷰를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로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소개해 드린 거는 저희가 이제 이런 부품을 생산하는 그 양산 그런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그 머신 비전에 대한 사례를 좀 소개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조립 검사 관련된 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제조업체를 그냥 두 분류로 좀 나누면은, 첫 번째는 그런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부품을 양산하는 제조업체가 하나가 있고요. 그런 부품들을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제조업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완성품을 만드는 뭐 제조업체로 가장 대표적인 업체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현대자동차 같은 완성차 자동차 회사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전자제품을 만드는 뭐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있을 거고, 또 이제 대표적으로 정수기를 만드는 코웨이 같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이제 부품을 생산하기보다는, 부품은 이제 밑에 하청업체로부터 다 받고요. 그 부품을 조립해서 이제 완성품을 만드는 그런 행위만 한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조립을 통해서 이제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부품에 대한 이제 머신 비전 검사보다는 이 조립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조립품의 상태 검사에 대한 니즈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조립을 사람이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휴먼 에러가 중간에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이게 최종 완성품이 결국에는 이제 불량품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한 휴먼 에러를 줄이기 위한 이제 조립 검사를 중간중간에 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립 검사도 이제 생각보다 쉬울 것 같은데 되게 챌린지한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실제 뭐 부품 검사처럼 미세한 스크래치나 찍힘 같은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고, 뭐 큰 부품에 대한 조립 상태만 검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립에 대한 그 종류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너무너무 다양한데 그것들을 모두 다 이제 커버를 해야 되고요. 그러한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 소량의 데이터만 가지고 빠르게 뭐 학습을 하거나 뭐 검사할 수 있는 마스터 이미지를 등록하는 뭐 이러한 기술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챌린지한 문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이러한 좀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기술들을 개발을 좀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러한 조립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 좀 다양한 업체들과 좀 POC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핵심적인 기술이 두 개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결국에 조립품 검사는 마스터 이미지라는 거를 두고 이제 그거를 좀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필수적인 좀 기능인데, 그러기 위해서 좀 AI 기반의 좀 템플릿 매칭 기술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 마스터 이미지라고 하는 게 뭐 100장, 200장 이렇게 얻을 수는 없고, 두세 장 정도만 가지고 사실상 뭐 AI를 학습을 해서 그 후에 오는 이미지들을 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파운데이션 모델의 기반의 좀 퓨샷 러닝
같은 기술이 좀 필요하다고 좀 저희는 보고 이쪽을 좀 열심히 연구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는 이제 실제 그 공작 기계에 들어간 어떤 부품에 대한 조립 검사의 뭐 예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정말 그 조립품 안에 있는 정말 많은 그 볼트의 체결에 대한 검사와 그다음에 이제 배관들을 검사하는데 그 배관에 대한 연결 상태 검사를 뭐 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기술을 통해서 뭐 한 3분에서 5분 내로 빠르게 마스터 이미지를 등록하고 이제 검사를 하는 그런 POC를 진행했고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들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린 거는 저희가 이미지 기반의 이제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나머지 두 개의 사례는 저희가 이제 영상 기반의 사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제조업체들이 CCTV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CCTV를 뭐 사용하는 뭐 이유는 뭐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활용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설비 안에다가 CCTV를 이제 설치를 해서 그 설비의 어떤 공정 상태, 제품 상태를 이제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CCTV를 좀 한 3, 4년 전부터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CCTV를 활용하는 제조업체들 대부분이 좀 이런 CCTV를 좀 단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단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그냥 영상 자체를 그냥 찍고 저장하는 용도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실제 그 영상들을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찍고 이제 저장을 했다가 추후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저장된 영상을 다시 이제 문제 파악을 위한 용도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만 뭐 사후 조치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사람이 그 영상을 보고 뭔가 직접 영상을 보고 분석해야 된다는 점에서 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지는 이런 CCTV 영상을 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공정 혹은 제품의 이상 상태를 실시간으로 검출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을 활용하면은 작업자는 이 솔루션을 활용하면 작업자는 이제 즉각적으로 이런 공정 혹은 이제 제품의 이상 상태를 알림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알림을 받은 즉시 뭐 그런 이상에 대한 조치를 이제 취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저희가 이 이상 상태에 대한 영상을 클립 영상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5초에서 10초 정도의 클립 영상으로 저장을 해주는데 그 영상들이 이제 쭉 저장이 되면은 뭐 하루 단위로 작업자가 전체 영상을 볼 필요 없이 그 저장된 클립 영상만 확인을 해서 실제 뭐 치명적인 공정에 대한 이상이 발생했는지를 매우 효율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솔루션은 저희가 이제 뭐 다양한 도메인에 좀 제안을 하고 다양한 도메인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곳이 2차 전지와 그 다음에 자동차 도메인에서 이런 공정을 모니터링 하는데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을 모니터링 할 때는 저희는 이제 어노말리 디텍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정상적인 동작을 하는 그런 공정 영상을 학습을 해서 정상이 아닌 비정상 동작을 하는 그런 공정을 실시간으로 이제 검출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조립 라인에 뭐 뚜껑과 어떤 탭에 대한 용접을 하는 그런 공정을 모니터링 하는 데에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이제 파우치 라인에서 이제 탭을 절단하는 그런 공장이 있는데 탭을 절단한 후에 그 탭 자체에 그 어떤 곡률, 유지돼야 되는 곡률이 있는데 그런 곡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데 좀 활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해적 케이블 쪽에서의 어떤 공정 제품 모니터링 하는데도 이제 저희 솔루션이 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해적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어떤 경로에 따라서 이제 해적 케이블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 경로가 되게 심하게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경로가 심하게 벗어나는 경우 이제 이걸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큰 막대한 이제 손해가 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 해적 케이블 제조업체 그 공장 안에 있는 CCTV를 활용해서 그 해적 케이블의 경로를 24시간 이제 계속 트래킹하면서 경로가 어느 정도 경로가
경로에 대한 이탈이 발생했을 때 그걸 실시간으로 이제 감지하는 용도로 이제 저희 솔루션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영상을 보시면 실제 저 빨간색 라인이 저희가 해저 케이블을 계속 실시간으로 트래킹하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흰색의 영역이 그 이제 정상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영역을 심하게 벗어나는 경우 이제 바로 알림을 줘서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솔루션에는 이제 저희 기본적으로 이제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좀 차이점은 저희가 이 해저 케이블 그 공장 안에 이 솔루션이 적용된 카메라가 한 40개 정도 되는데 그 40개 카메라에 이제 같은 세그멘테이션 모델이 적용될 수 있게 매우 이제 로버스트한 그런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적용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례는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어떤 건설이나 제조 환경의 안전 모니터링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좀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CCTV 영상을 이제 분석을 해서 그 영상에 있는 어떤 안전 관련된 어떤 항목들, 예를 들어서 작업자의 헬멧 착용 여부라든지 쓰러짐, 화재, 뭐 연기, 위험 지역 침입 등 같은 그런 안전 관련된 항목들을 실시간으로 검출하고 알림을 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건설, 그리고 항만, 물류, 그 다음에 건설, 제조, 항만, 물류 이 네 개의 이제 도메인을 타겟을 해서 좀 이 솔루션들을 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그 솔루션의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을 좀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출하는 항목 중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제 쓰러짐 항목인데요. 작업자 쓰러짐에 대한 항목인데요. 이 작업자의 쓰러짐을 이제 잘 검출하는 게 이제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업체들도 이제 요 이벤트를 이제 검출하는 그 업체들이 좀 있는데 실제 이제 제가 고객 인터뷰를 했을 때 이 쓰러짐에 대한 검출 그 정확도가 좀 높지 않다. 좀 잘 검출하지 못한다. 오검출과 과검출이 매우 많다. 이러한 의견들을 좀 많이 받아서 이 쓰러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많은 기술 개발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쓰러짐에 대한 그래서 이제 수많은 좀 데이터들을 수집을 했고 좀 다양한 AI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 쓰러짐에 대한 검출에 대한 정확도를 현재도 좀 매우 이제 높은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좀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건설이나 제조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비에 의한 사고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런 이제 중장비와 좀 작업자 간의 좀 충돌, 흔히 이제 협착이라고 하는 사고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데요. 따라서 이러한 이제 이벤트를 검출하기 위해서 저희 세이지에서 제공하는 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중장비를 인식을 해주고요. 그 다양한 중장비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중장비와 이제 사람의 어떤 충돌, 그 협착에 대한 이벤트들도 감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충돌 협착의 이벤트도 이제 감지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은 2D 이미지이기 때문에 실제 이게 2D 상에서 이 사람과 중장비가 이제 부딪히는 것 자체를 사실 인식하는 게 오탐이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저희는 이런 좀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 이제 2D 이미지로부터 이제 뎁스맵을 뽑아서 그 뎁스맵으로부터 실제 3D 어떤 위치 관계를 뽑아내서 그 3D 위치 관계를 통해서 훨씬 더 정확한 그런 협착에 대한 이벤트를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 솔루션에 좀 탑재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 이제 크게 4가지 좀 카테고리를 통해서 이제 비전 AI가 실제 제조업 자동화에 어떻게 좀 사용되는지 사례들을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세이지가 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저희 솔루션들을 좀 확장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마지막으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 AI 기술이라는 거를 좀 활용을 해서 좀 문제 해결에 좀 많이 좀 집중을 했고요. 또한 이제 AI 기술이 이제 좀 급진적으로 발전함으로써 정말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은 이제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거는 그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을 해서 그 원인에 대한 조치를 통해서 문제 자체의 빈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문제 자체를 발생이 안 되는 거를 이제 좀 고객은 이제
원하고요. 따라서 이제 저희 세이지가 생각했을 때 이제 AI 기업은 좀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서 이제는 문제의 원인 분석을 통해서 문제의 발생 빈도 자체를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좀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이지 같은 경우도 이제 세이지 비전이라고 하는 저희 제품이 이제 기존에는 AI 기반의 머신 비전 솔루션이었는데요. 해당 솔루션을 이제 전체 품질 관리를 위한 어떻게 보면 머신 비전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으로 좀 확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을 위한 이제 첫 번째 단계로 머신 비전의 데이터를 좀 하나의 서버에서 모아서 좀 유의미한 통계와 분석을 해주고 리포트를 이제 제공해주는 그러한 DX 솔루션으로 좀 확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희 세이지에서 제공하는 그런 AI 검사뿐만 아니라 뭐 타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AI 검사기 혹은 룰 베이스만 사용하는 그런 AI 모든 검사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두 다 취합을 서버에서 하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이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는 검사 결과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모든 그 머신 비전들에 대한 검사 결과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 결과들에 대한 이미지를 리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조건들을 넣어서 그 검사 결과들에 대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고, 리포트 같은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결국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떤 품질 개선을 위한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고,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품질 개선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DX 솔루션이 완성이 되면은 어떤 생성형 AI 기술을 좀 활용해서 최종적으로는 AX 솔루션으로 좀 나아가고자 합니다. AX 솔루션의 예시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이제 품질 관리용 챗봇 같은 것들을 좀 들을 수 있을 텐데요. 사용자는 좀 간단한 질문이나 요청 사항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챗봇은 그런 품질 관련된 정보들, 제안들, 인사이트들을 이제 사용자한테 이제 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통계 분석 데이터들을 이제 사람이 이제 분석해서 품질 개선을 위한 인사이트를 이제 사람이 도출할 필요가 없고요. AI를 통해서 이제 전체 정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매우 쉽게 추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제 품질 개선의 방향을 쉽게 이제 설정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은 단순히 이제 머신 비전 장비에서 나온 이제 DB들만 가지고도 이제 추출을 할 수가 있지만, 더 확장을 하게 된다면 이제 그 기업의 상위 시스템, MES 같은 시스템과 이제 연동이 돼서 그런 MES 시스템에 있는 정보들을 또 추가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더 좋은 정보들을 이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러한 저희 솔루션을 AX 솔루션으로 이제 확장을 함으로써 이제 어떤 품질 검사의 자동화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품질이 점차적으로 이제 개선되고 이제 수율이 이제 개선되는 그런 선순환 사이클을 제공을 하는 그런 솔루션으로 확장을 하는 것이 저희 세이지의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이지 홍영숙 대표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4가지 비전 AI를 활용한 제조업 혁신 사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세이지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AX 솔루션으로 이제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진척 상황을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한 2023년부터 좀 이제 준비를 좀 시작을 해서 우선은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이제 좀 DX 솔루션,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해서 그것들을 하나의 서버에 저장해서 이제 통계 분석하고 리포트 해주고 리뷰할 수 있고, 이런 솔루션으로는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준비가 완료가 됐고 실제 몇 개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올해까지 해당 DX 솔루션을 이제 완성하고 검증하는 게 1차적인 목표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AX 솔루션으로 좀 확장하는 것이 저희의 큰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이제 세이지가 이제 제안하는 이런 솔루션들을 잘 활용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잘 활용해서 원래 이제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얻는 기업들은 성공적으로 이제 솔루션들을 구축하는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하고 좀 이제 뭔가 좀 다를 텐데,
오늘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거 뭐 솔루션 좋은 건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해서 네네. 잘 활용을 하려면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는지. 네. 네. 저는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 AI 솔루션들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명확한 좀 요구사항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대치 자체를 실제 저희가 줄 수 있는 그런 기대치와 그 다음에 고객의 기대치에 눈높이를 좀 잘 맞추는 게 처음에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고객이 너무 큰 기대를 하게 되면은 사실 좀 성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처음에 그런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서 기대치를 맞추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게 그 설치 후에 사실상 이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좀 잘 활용을 좀 하는 것에 대한 그 고객의 의지가 또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AI 솔루션이라는 게 한번 설치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가 되게 필수적인 그런 솔루션이다 보니까 그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하고자 하는 이제 고객의 어떻게 보면 의지가 또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사실 좀 있으면 좋은데 뭐 현실적으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갖추지 못한 거긴 한데요. 이런 인프라 자체가 또 잘 되어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희 이제 뭐 DX 솔루션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뭐 네트워크 인프라나 뭐 이런 서버실에 대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사실 도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런 하나의 검사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그림에서 그런 인프라 도입이 같이 좀 병렬적으로 이제 되면은 훨씬 더 이제 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 어떤 보태거나 이제 뭐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좀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이제 비전 AI라는 기술을 가지고 정말 이제 다양한 좀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고객사들도 사실 이제 처음에 많이 만나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가 실제 뭐 AI 기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신 고객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은 좀 사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문제 해결에 좀 그런 의문이 들다 하더라도 좀 그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제 좀 망설이지 마시고 이제 저희 세이지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가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이제 컨설팅도 해드리고 이제 최대한 좀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세이지 홍영석 대표님과 주제 발표 함께 했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통해서 뭐 비전 AI에 관련된 다양한 인사이트를 전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